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에 만나 뵙게 되네요. 주말에 만나 뵈서 더 반갑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한번 주말 동안 무상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가 이 날짜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무상증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무상증자가 뭐고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고 어떻게 투자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큰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한번 깊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가장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뭐 반대말이 유상증자가 되겠죠. 무상유상.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증자는 여기 나왔네요.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라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좀 있어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잘 아시겠지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부채 더하기 자산. 빚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본금이랑 그다음 여기 잉여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자본은 자본금이랑 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잉여금은 보니까 이익잉여금, 자산재평가 적립금, 주식발행 초과금 뭐 요렇게 있네요. 일단 자본금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자본금이란 자본금이랑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입니다. 일단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요거 일단 오케이. 안 어렵죠? 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자산재평가 적립금, 주발초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발초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무상증자에 필요한 잉여금 지원은 어디서 확보할까? 잉여금은 크게 요 이익잉여금, 자산재평가 적립금, 주발초 요 세 개로 나눠진다. 뭐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이다. 뭐 아시겠죠? 근데 일단 LB는 요 사항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오래전에 사놨는데 시가가 올랐어. 땅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땅 가격이 1000원이 됐어요. 그럼 900원이 올랐네요. 요런 거를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라고 하고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익만큼 하세가 벌어들인 금액이다.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얘기가 써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자본금은 좀 전에 본대로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LB가 5,000원이라는 자본금이 있는데 이게 액면가가 지금 500원이죠? 500원 곱하기 10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 맞나요? 근데 자본금을 좀 전에 요런 금액을 자본금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돈 5,000원을 더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이 되니까 액면가는 그대로겠죠?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10,000원이 되니까 주식수가 20주 늘어났습니다. 오케이? 안 어렵죠? 안 어려요. 제가 이해하는 거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장난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IQ가 66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어쨌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자, 제가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게 뭐냐면 주발초가 뭐냐면 자본금은 좀 전에 보면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유상증자하면서 보니까 78,700원이 일단 1차 발행가죠. 여기 밑에 다시 써드릴게요. 78,700원이 1차 발행가인데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500원에 78,200원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럼 78,700원은 500원 액면가에 78,200원이 되는 거죠.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78,200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라고 하고요. 요거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갖고 왔어요.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좀 전에 우리 유상증자 78,700원이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1차 가격이 낮다고 1차 발행가가 낮다는 가정하에 78,7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발행가 78,700원과 액면가 500원 액면가 500원 즉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금과 다를 바가 없는 전형적인 자본잉여금이다. 뭐 구태여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행가, 액면가랑 발행가의 차액
요게 주발초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게 자본 항목의 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제가 보기엔 요걸로 재원을 해서 자본금을 이동을 시켰어요. 자,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요것만 보고 맨 처음에 자본금이 5,000원이었어요. 맨 처음에 액면가 500원이었고 10주였는데 자본금을 주발초에서 끌어서 5,000원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10,000원이 됐고 주식수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무상증자입니다. 주식수가 증가를 했잖아요. 이게 무상증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유상증자는 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본금도 들어오고 늘고 주발초도 늘겠죠. 아까 78,700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무상증자는 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한 거예요. 유상증자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왔지만 얘는 그냥 이동한 거예요. 왜 이동을 했냐? 돈이 이동을 하니까 원래 5,000원짜리 500원 곱하기 10주였는데 5,000원을 더 이동을 시키니까 자본금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주식수가 늘어나게 됐어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는 회사들 있잖아요. 유통 주식수가 좀 적은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하던가 액면 분할을 해요. 효과는 똑같으니까. 또 무상증자를 하면 좋은 효과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도 제가 그 맨 처음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할 때 발표했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착시 현상이 생겨요. 보시다시피 주식수가 10주 늘어났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자, 일반적으로 지금도 똑같은 건데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는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자본 간 이동만 됐어요. 자본 내에서 계정 간 이동만 된 거예요. 회사의 내재적 가치는 변한 게 없고 돈이 이동만 했어요. 이동하면서 주식수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은 동일하다고 할 때 주식수가 증가를 했으니까 주가는 떨어져요. 맞나요? 주식수가 증가하니까 시총은 그대로라고 치고 주식수가 증가를 하니까 주가는 떨어지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만약에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갑자기 9만 원이 됐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 회사 멀쩡했던 회사인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네? 되게 싸네? 그러고 매수세가 붙어요.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그러냐?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착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뭐 착시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통 주식수가 없는 회사가 유통 주식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회사의 자신감이기도 하죠. 요 잉여금이 일반적으로 법정 적립금으로 10% 이상은 꼭 보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 잠식이 안 되기 위해서요. 근데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는 우리 회사는 재무 구조가 튼튼합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런 효과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고 무상증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려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뭐 자산, 자본, 부채 뭐 이 얘기만 들어도 머리 아픈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요거 이동만 했다. 그리고 돈이 이동하니까 주식수가 증가했더라 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상증자가 어떤 원리인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뭐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회사 자산의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냥 뭐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것뿐이다. 근데 왜 무상증자를 하는 거냐? 인기 관리를 위해서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다. 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랑 동일합니다. 자, 이제부터 무상증자 좀 디테일하게 한번 쑥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신주 배정 기준일 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LB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인데 액면가 500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일단 중요하죠. 자, 일단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이네요.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우리 유상증자 권리락 배웠죠. T-2일. 우리나라는 결제 시스템이 T-2일이기 때문에 6월 8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T-2일 6월 4일까지 보유하고 계셔야 무상증자를 얻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 보유 주식의 10%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6월 4일 일단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발행 주식 총수는 근본 유상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와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다. 그래서 유상증자 포함입니다. 유상증자 포함이에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6월 8일 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4일까지 보유하고 계셔야 되죠. 근데 유상증자 청약일이 좀 전에도 보셨지만
구주주 청약일은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고요. 일반 공모는 6월 3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상증자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일반 공모 청약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청약을 하고서라도 6월 4일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한 목은 6월 19일에 상장 예정일이에요. 그래서 약 2주일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유상증자 청약한 게 안 들어왔어도 요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상증자에. 내 계좌에 이날은 없을 거예요. 6월 4일까지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상증자분은 6월 19일 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한 2주 정도 생기잖아요. 근데 요것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일단 요건 제가 좀 이따 예시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제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락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6월 4일 날 보유한 사람들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주식의 10%를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근데 6월 5일 날 매수한 사람들은요. 그런 권리가 없잖아요.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권리락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6월 5일 되면은 어저께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획득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수 증가한 만큼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를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락 계산 방법은 6월 4일 종가, 6월 5일 날에 권리락이 걸리는데 6월 4일 종가 곱하기 증자 전 주식수 나누기 증자 후 주식수인데요. 이번에 10%만큼 무상증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6월 4일 종가 나누기 1.1분의 나누기 1.1을 하시면 권리락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날부터 이제 권리락이 생기는데 뭐 10%기 때문에 금방 올릴 수도 있어요. LB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하반기이기 때문에 호재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얘는 보시면 6월 23일 날 무상증자한 게 6월 4일 날 갖고 있으면 무상증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식에 들어온 건 6월 23일 날 무상증자분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6월 5일부터는 주식수 증가된 만큼 마이너스가 계좌에 찍히게 돼요. 주식수가 증가한 만큼 쉽게 말해서 권리락만큼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6월 23일 날 주식이 들어오면 다시 회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원래 LB 원래 플러스 10%였는데 갑자기 무수익이네? 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6월 23일 날 10%가 들어오면 그만큼 상세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갑자기 이날 되니까 마이너스 40%가 넘네? 이거 뭐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6월 23일 날 주식수가 들어오면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 주의하세요. 갑자기 내가 마이너스가 찍혔다. 이거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뭐 설명은 드렸는데 예시로 보시는 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50주로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도 150주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공교롭게도 우리 부사님이 150주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51주 한 주 더 사셔서 주가를 맞추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151주를 갖고 있었으면 0.09988을 하시면 15주를 더 받으실 수가 있죠. 유상증자로 만약에 내가 151주를 갖고 있으면은 유상증자 15주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4일 날 되시면요. 이 15주는 없어요. 그냥 6월 4일 날 되시면 내 계좌에 151주만 있어요. 15주는 6월 19일 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좌에 안 찍혀요. 근데 요것도 합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51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모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51주 갖고 있으면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151 곱하기 0.09988 했더니 15주가 나오죠. 그래서 166주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151주 더하기 15주 했더니 6월 4일 날 기준으로 166주가 되는 거죠. 자, 151주 그다음에 유상증자 15주 하니까 166주죠. 우리 여기에 무상증자 비율 10%죠. 0.1 하니까 16.6이 나옵니다. 그러면 16주는 주식으로 받는 거고요. 0.6주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단 배정 결과 1주 미만 단수주일 때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한답니다. 신주 상장 초일.
그래서 151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유상증자에 청약을 했다. 그럼 16주는 주식으로 받는 거고요. 0.6주는 아까처럼 계산에 의해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15주를 유상증자를 가능한데 10주만 받은 거예요. 10주만 내가 청약을 했어요. 5주는 뭐 신주 인수권 매도를 했던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5주는 신주 인수권 매도를 했고 10주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해서 내가 161주가 됐어요. 6월 4일 날. 그러면은 곱하기 10% 하면은 16.1이 나오죠. 그러면 16.1. 자, 161주를 갖고 있는데 0.1, 10% 무상증자를 하니까 16주는 주식으로 주고요. 다음에 0.1주는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유상증자 기준일 이후에 내가 만약에 16일이 기준이었는데 그저께가 기준이었는데 오늘 다 팔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았는데 대신 유상증자는 할인돼서 받는 거잖아요. 약 20% 할인된 가격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난 15주는 받을 거야. 151주 갖고 있었는데 151주 다 팔고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15주를 나는 청약을 했어요. 얘만. 근데 계좌에는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죠. 이날. 왜냐면 6월 19일 날 이 주식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날 장부에는 없지만 어쨌든 난 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15주만 있다면 얘는 1.5, 15주 곱하기 0.1 하니까 1.5잖아요. 그럼 한 주는 무상증자로 받고요. 주식수로 입고가 되는 거고 0.5주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일부 매도할 수도 있겠죠. 내가 151주 있었는데 31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주는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120주, 31주를 매도를 하고 120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15주에서 135주가 되겠네요. 6월 4일 날 보유를 했다면. 그래서 유상증자 비율 10% 했더니 13.5가 나오죠. 그럼 13주는 주식으로 받고요. 다음에 5주는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번 때 일부만 청약한 경우 15주를 내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데 5주는 그냥 신주 인수권 그냥 매도를 했다. 10주만 청약을 했다. 라는 거랑 비슷한 건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